여러분, 오늘도 요청이 있었던 3월 모의고사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것들도 항상 준비하고 하느라 약간 늦어진 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이 3월 모의고사도 제가 해설을 다 해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찝어서 좀 해설을 해드리고 싶고, 즉 발상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예정이고, 지금 제가 실제로 제가 푼 시험지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풀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저 부분은 왜 저렇게 되는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 건데, 그런 부분 질문 있으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거나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1번은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이 54를 6 곱하기 9로 봤는데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눠야겠죠. 여러분이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이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얼마나 빨리 요 미분계수와 앞에 이제 상수를 뽑아낼 수 있는가. 지금 이 형태는 쉬운데,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앞에 숫자들이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이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이 형태가 바로 사인이 보이는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삼각형으로 저는 풀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연속 이제 3 양쪽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도 처음엔 저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이 형태가 너무 적분하고 싶게 생겨가지고 저 여기 요 3x제곱하고 2x 있죠. 여기에 적분하기 너무 좋게 생겨서 그냥 저도 적분을 했습니다. 자, 6번이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고 r제곱이 4다. 그러니까 바로 보여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r이 2니까 요 a5에서 뒤로 칸수들 내려가서 답을 구해주는 요 스킬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조했죠. 제가 옆에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S2는 A1 더하기 A2죠. 자, 그 다음 S4가 A1부터 A4까지의 합이죠. 자, 이게 무조건 이게 개수가 맞춰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 그렇게 봤을 때 앞부분이 1이죠.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이 뭐가 나올까요? 그죠? R제곱이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영상 또 참고하셔서, 자, 이 문제도 정말 빠르게 초 안에 풀고 넘어가시게. 이 왼쪽 부분에서 등비수열 합공식, 제가 이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공식, 결국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걸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요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도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닫힌 구간 AB에서 감소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감소, 즉 극대극소의 x값의 차이를 구하라. 결국 미분했을 때 요 두 근의 차인 거, 이런 식으로 두 근의 차라는 해석을 하고 딱 문제를 푸는, 즉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했을 때 저는 5하고 마이너스 1 근인 거 보여서 바로 6 찍고 넘어갔습니다. 8번은 이걸 구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미분하고 싶은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 조건 이용하려면 0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이라 했으니까 각각의 기울기 또 중요하죠. 이런 거 모르는 학생도 아직도 있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에 여기서의 기울기, 이 형태를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푸는 요거가 마이너스 1이다 써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이 또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요런 거, 요 분모 곱셈 할 때 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보이면 좋거든요. 한 번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밑변환 공식이란 게 뭐냐, 로그 2의 9가 밑을 15로 만약에 통일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9의 8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약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결국 밑변환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약분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했으니까 두 개의 차함수를 바로 봐서 두 함수의 위치의 차이에 대한 함수를 구했을 때 4초에서 다시 만난다는 걸 알아냈고, 그럼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건 Q의 V2의 4까지의 적분인데 넓이겠죠, 넓이.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좀 빨리 하냐면, 이런 거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지금 요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들을 구할 건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2라는 건 여기 길이가 만약 a면 여기 길이가 2가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여기 넓이가 a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거,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1이면 어떨까요? 기울기가 1이면 여기 45도겠죠. 그때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b면
여기가 b니까 2분의 b제곱이 넓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여기가 3이니까 넓이는 3의 제곱,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 길이만 보고 빠르게 넓이를 알아내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평소에 익혀두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엔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면 나열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저도 처음이었다면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가 절대값 AK에 AK를 뺀 형태가 과거의 고민으로 인해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음수인 항의 음수항의 합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오른쪽 식을 해석하면 결국 음수항의 합이 2배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 저 오른쪽 식을 해석했을 때 음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다 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게 그거예요. A6이 마이너스 2인데 음수항이 그럼 어디까지 음수항일 것이냐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고, A7과 A8이 음수라는 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왜? 공차가 음의 정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야 될 건 과연 이 문제 A5가 음수일 것이냐 양수일 것이냐 이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A4는 왜 의미가 없냐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공차가 음의 정수죠. 그럼 가능한 게 이제 마이너스 1 이때만 얘가 음수인 경우고요. 즉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얘가 음수고 그 이외에는 얘가 0이거나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따라서 요 케이스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합이 이제 마이너스 10이 나오면서 틀리게 됩니다. 오른쪽 조건에. 그래서 음수인 항들이 요거 3개가 남게 되고, 자 여기서도 요 3개의 합은 저희가 공부했죠. 요것도 3A7 이라는 걸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풀이에 이 A7이 마이너스 7이다 를 알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A10까지 A1부터 A8까지 합을 구하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만 써볼게요. 원래는 저도 그걸 쓰려 했어요. 개수 곱하기 가운데항 4.5 요거를 쓰려고 했는데 요것보다 제 생각에 A4, A5의 합의 4배라는 게 좀 더 계산이 간단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3이랑 8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3하고 8을 더했고 그 다음에 4배를 해준 겁니다. 4배를 해준 이유는 이 합이 이렇게 전부 다 같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준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최적화해서 여러분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이제 A가 변수죠. A가 변수인데 이 GX가 이제 결국 G'이 FX라. 여기 이제 G'일 거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고요. 뭐 G-4가 0이다 정도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처음에 풀 때. 자, 근데 X는 2에서 극소를 가진다 했기 때문에 이 프라임이 2에서 0이 된다. 즉, 요 형태가 된다. 즉,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요. 그럼 극대값은 어디냐? 생각해 봤을 때,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제가 인수분해 했더니 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극대값은 자, 이거 설명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요 부분 가져온 거예요. 요 부분. 왜 그러냐? 저희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한 거. 즉, 요 넓이가 저희가 원하는 극대값이죠.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2차 함수 적분을 전에는 그냥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뭘까요? 6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에서 요 초록이가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현재 3이죠. 6분의 3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지금 여기 써있죠. 요거를 저 삼각형 넓이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아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빠르겠죠. 대입해보면 높이가 3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로 길이 2니까 넓이 30짜리의 삼각형에서 요 초록이 공식 적용한 걸 빼주면 이제 26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 적분 요것도 이제 제가 링크를 오른쪽에 남겨드릴게요. 전에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적분을 빠르게 처리하자. 이 문제도 배워갈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자 2AB가 BC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를 K, 2K라고 두는 요 느낌, 이제 문제 풀이 하다 보면 기본적인 이 미지수를 두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코사인이 8분의 5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8분의 5. 그러면 여기 코사인이 8분의 5일 것이다. 왜? 이 두 각의 합의 크기가
파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 또 사용되는 거 그럼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 뭐 그렇게 이제 문제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AC와 이제 평행이 되는 요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Q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거 예상하면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뭐 그 그림을 따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또 설계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DB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희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왜 사인 법칙을 이용하냐, 여기에 각이 나와 있죠. 그럼 이 각분의 요 2K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K를 구하러 가면 이제 문제가 끝난다. 저희의 목적은 이제 2K를 구해서 사인 법칙을 쓴다 라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2K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또 쓸만한 게 요 CBA 삼각형 있죠. 이것만 한 번만 떼어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왜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냐면 요 정보가 나와 있고 여기 코사인 값이 나왔죠. 이거 너무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사인 법칙 쓰기엔 지금 이상하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반대편 각, 저 Q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또 6루트 10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저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코사인 법칙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뭐 길이 제곱을 쓰는 게 있고 코사인 세타를 쓰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요 위에 게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아래 걸 조금 선호해서 이렇게 푼 건데, 여러분은 이제 위에 걸로 푸셔서 좀 더 빨리 최적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일단 해석을 해야겠죠. y는 t가 만나는 점에게서 gt가 불연속이 두 곳이 있다. 그럴 때 a, b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양수 부분의 함수는 완성이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a, b에 따라 변하는 요 음수 부분의 함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연속인 게 두 개가 생길지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 과정, 즉 문제를 푸는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는 부분을 먼저 요거 제가 아래 그려놨죠.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겠구나가 첫 번째 아이디어인데, 요런 것도 이제 완성할 때 요 빨간색 있죠. 우리는 요 함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물론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릴게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 2대1 비율도 알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뭐만 하면 되죠? 위로 4칸만, 위로 5칸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 기본 형태를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의 y 값을 알아야 되죠. 요것도 저희 극대극소 차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4가 차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5에서 1만큼 내려온, 5에서 4만큼 내려온 1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빠르게 완성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요것도 꼭 익혀두시고, 자, 그 다음 2차 함수는 이제 저희가 모르는 형태니까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중요한 게 이제 꼭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제가 한번 만들어줬고,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그려야 되는데 막막하죠. 왜 막막하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랑 이렇게 생겼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왜? 음수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꼭지점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이 자체, 즉 음수 부분만 봐도 불연속인 점이 이렇게 있으면 2개죠. 음수 부분만 보면 이렇게 있으면 1개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랑 안 들어와 있을 때 이미 그 자체로 불연속의 개수가 다르죠. 요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y는, 요것도 이제 여러분 해석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y는 t가 지금 음수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는 이제 음수 부분 교점 개수가 0개죠. 그러다 1개 불연속인 점이 있다가 2개 여기까지 2개였다 1개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불연속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이 가로선 하나를 여러분이 가상의 선을 이렇게 올리는 이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고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세한 뭐 사고 과정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A가 양수일 때는 요런 모양이 들어오겠죠. 그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여기 겹칠 때 뭔가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불연속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2개가 될 수 있는지, 그때가 요때거든요. 이 오른쪽의 불연속점과
결국 이렇게 크로스가 될 때 그때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고 과정을 해주시면서 이 뒤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힘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됐고요. 이런 문제도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 문제는 쉬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노가다만 잘하면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시고, 결국 저희가 출발점이 A5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식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바꾼 이유는 요 전의 항, 즉 A4를 구하러 갈 때 A5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5부터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요 위의 경우일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요 아래 경우일 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검증은 뭘로 하죠? AN이 N보다 작거나 같은지 큰지로 검증해서 아닌 거 빼주고 하면서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 아래는 제가 뭘 해봤냐면, 제가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이제 혹시 이게 제가 뒤로 가는 게 약간, 사실 우리는 인간은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좀 더 혹시 뭐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도 제 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2의 2x 이런 과정들이 저는 좀 시간이 이게 아깝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 바로바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봤을 때 이제 각각 적분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일단 이 구간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불편해야죠. 뒤집으면서 플러스로 해주고 합치는 과정, 그런 거 여러분 뭐 대충 뭐 따로따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도 다른 분들이랑 풀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연립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A10을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초록색을 그냥 연립하면 여러분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계, 보통 설계는 이거겠죠. A 국가자 요 2개를 구하는 거죠. 9에서 2개 뺄 거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이제 저는 왜를 던진다 그랬죠. 왜 이 A1부터 A10까지 합을 내가 왜 구해야 되지? 바로 A10을 구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꼭 알아야 되지?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요 식의 형태에서 A10을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A10이 숨어있죠. A10과 요 합이 숨어있죠, 왼쪽에. 그래서 이걸 A10을 X로 하고 1부터 9까지 합을 Y로 하자. 그럼 왼쪽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식도 여기서 2개인데 하나를 빼면 A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Y 하나 뺀 거 여기 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립할 때 여러분 당연히 Y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식 2배에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희는 A10만 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 문제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등비수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3가 4다. 그리고 공비가 2일 때 A5를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구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A3를 AR 제곱으로 해서 A1을 구해요. A1. 그 다음에 A1에서 R 4번 곱해서 A5를 구하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A3에서 A5를 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풀이. 지금 요것도 제 생각엔 똑같아요. 왜 A1부터 A9까지 합을 구해야 되지? 구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취소해주세요. 농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그냥 저도 이 문제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제가 또 빨리 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함수로 풀려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보이진 않아서 그냥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는 뭐죠? X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두 접선의 X절편이 같다. 그거죠. 그게 설계고, 그래서 이제 X절편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주고, 그래서 기울기와 점, 그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들을 써주면서 X절편이 같다는 식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건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원래는 저도 이게 지금 분수가 나왔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하려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요 A가 곱해지면서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변에 A 안 곱하고 뭐 바로 A를 구했다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 대입만 해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3점 치고 오히려 이 다음번 20번 있죠. 그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0번 이제 합성함수 문제인데, 이거 여기서 GX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있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치환을 해야죠. 긴 것들을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치환해서 넣어주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의 해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근을 각각 구하지 않는 거고,
대칭성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둘만의 대칭성 이용해서 이거 합이 얼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칭이 있죠. 지금 보이죠? 전체적으로 6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친구들도 전부 우리가 그냥 6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6-a면 6 플러스 a니까 다 더하게 됐을 때는 그냥 마치 6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21번 이제 제 그림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한번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형태가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자, y는 ax, y는 로그 ax. 사실은 이게 저희 이과 친구들, 그림을 좀 중요시하는 친구들은 이 그래프가 그것도 사실 궁금한 게 저는 정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그것도 사실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요 접할 때 있죠.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접할 때,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아마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탐구해 보시고, 정확히 접할 때의 값이 제가 알기로 2의 2분의 1제곱, 이과 친구들만 듣는 겁니다. 요때 접하고 요게 실제로 2보다 작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그냥 제가 이제 이런 문제 그림 그릴 때 저의 이제 개인적 호기심이고, 우리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거 호기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기울기 -1인 직선과 만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려진 거고, 그때 만나는 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y좌표가 2분의 19, 그 다음에 넓이가 이거다. 그때 a제곱 구하죠. 이 문제의 이제 설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희가 a를 구해야 되죠. a. 그렇다는 건 요 점, 즉 이 위에 점의 좌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그걸 대입해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2,13을 지난다는 걸 뭔가 점을 알아내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죠. 요 아래점을 구할 수도 있고 위에 점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아래점 로그에 넣는 것보단 여기에 넣는 게 a를 구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의 그림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안 그리고 풀었죠. 이렇게 이쪽이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기울기 -1인 직선에서 요 길이 관계, 어떤 길이 관계죠? 1대1대 루트 2. 자, 여기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밑변과 높이가 각각 2분의 11이겠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좌표, 그 다음에 그걸 설명 안 드렸네요. 지금 여러분 이 플러스 2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죠. 위로 두 칸씩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근데 이거를 원래 이만큼 내려온 원래 yx 대칭인 요 형태 있죠. 요 형태에서 풀어도 a 값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a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도 원래 함수 그래프의 성질, 즉 a 값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플러스 2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이제 현혹시키기 위한,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걸 저는 이제 눈치를 챘던 거고, 그래서 이 플러스 2를 빼고 얘를 이제 두 칸 내린 거죠. 두 칸 내려서 여기로 내렸고, y는 x 대칭이니까 x좌표가 나왔고, 거기서 왼쪽으로 2분의 11, 위로 2분의 11 간 요 좌표를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하면 a제곱이 13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계할 때 요 위에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구해야겠다. 그 다음에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빠르게 요 y는 x 대칭인 점을 찾아내고 요만큼 올려서 찾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과거에 뭐 여러 번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 22번. 22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요 절대값 함수를 일단은 그려야 되거든요. 왜 그려야 되냐? 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요것도 사실 처음 이 문제를 봤다면, 처음 보면 그것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과거에 해석을 했으면 그만큼 빨라져야 되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 그릴 때 기본 형태, 이걸 굳이 빠르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 형태가 0, 루트 3 이런 대칭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이 극대가 -1일 때 라는 것도 이제 거의 외우고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로 8만큼 올린 겁니다. 여기서도 전에 아까 한 것처럼 여기 극대극소 차이가 지금 4가 나오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좀 빠르게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한 거고, 이제 접힌 거,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접힌 것까지 이제 그래프를 완성해 줘야겠죠. 자, 그럼 요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 두 개를 구해서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이게 고등상 센에 656번 문제예요. 이 문제의 디귿을 보시면 지금 정확히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이 해석이 있거든요. 요런 거, 요런 기본 단계, 즉 2차 함수에서의 해석 같은 거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해설을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요 구간 2짜리 있죠. 구간 2짜리에서 최소값이 어디냐 했을 때 이렇게 구간이 움직이면서 계속 왼쪽 값을 따라가다가 이 양끝 값이 같아졌을 때 그때 오른쪽 값, 이 오른쪽 값을 그대로 따라오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거고 그때 뭐 최대값 1이니까 여기에 y값 요런 거를 이제 알려준 거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거 2차 함수에서의 기본적인 해석을 마치고 3차 함수에 도전해 보시는 거, 우리 요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제 발상은 그거였죠. 이 구간 2짜리 그려볼게요. 구간 2짜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제 꺾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오른쪽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일정하게 쭉 가다가 쭉 다시 내려오다가 길이가 2짜리 같아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 지금 2짜리를 제가 지금 막 잡아서 그런데 결국엔 언제 이런 걸 미리 평소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때 한번 꺾인다 알파, 요때 한번 꺾인다 베타, 그걸 인지하시고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찾을 때는 베타가 조금 계산이 편하거든요. ft가 ft 플러스 2일 때, 여기랑 여기 y값이 같을 때, 그때 t값을 찾으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베타를 구할 수 있고, 알파는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찾아주시는 건데, 여기서도 실제로는 이 높이가 같으면서 구간 차이가 2 나는 게 요점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시험 볼 때 요거를 바로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식으로 찾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서 느낌으로 찾으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 계산해주면 이제 t 값이 2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3차 함수의 이 대칭성 성질 때문에 지금 제가 구간을 다시 그려볼게요. 구간 2짜리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랑 여기 2개가 나올 겁니다. 요 가운데 이제 대칭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구간 2짜리가 똑같은 데가 2군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거를 베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좀 해설한다고 설명이 좀 자세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댓글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제 아쉬웠던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도 분명히 여러분의 약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약점 같은 게 있으면 제 공부법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고민해 보시고,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좋아요. 자, 예를 들어 22번을 내가 파헤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최소값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미리 해보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절대값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만들면서 또 어마어마한 실력이 상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문제를 다음에 만약에 수능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변형해서 애들을 뭐 우수수 틀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내가 어렵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겠죠.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막 만드는 거라서 이 14번 문제에서 14번 가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약간 그 구간을 주면서 최대 최소를 만약에 찾으라고 하면 어떨까? 또 얼마나 어려워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도 시간이 남으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니까 내신 문제들로 좀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 중에 여러분이 혹시 또 좀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